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약 8개월 전 상당히 빠른 시간에 BMW X7 페이스리프트가 성형을 좀 심하게 할 거다, 특히 전면부는 제네시스처럼 두 줄 헤드램프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했다가 나름 욕도 뒤지게 먹고 BMW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한다, 따라할 게 없어서 제네시스를 따라하겠냐 라고 했다가 오늘 빼박힌 듯 반박 불가의 확실한 외형의 변화가 보이는 스파이샷이 나왔습니다. 특히 헤드라이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고 방향 지시 등이 어디 쪽에 어떤 식의 역할을 하는지 보이는 스파이샷이라 아마 외관 예상도도 새로운 예상도가 적용되었기에 X7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두 번째로 전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영상은 위 카드를 누르면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라고요. 사실 두 줄 램프라는 게 시트로행에서 대중들에게 친숙히 다가왔고 그것을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게 다듬은 게 제네시스고요. 이미 제네시스 디자인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기에 제네시스를 따라하는 것이 아닌, 따지고 보면은 시트로행 C5 에어크로스의 두 줄 램프 영상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듯하죠. 자, 아직도 대기 기간이 상당할 텐데 8개월 전에 페이스리프트 프로토타입 1 시범주행 모습이 보였고요. 현재 프로토타입 마지막 단계 버전이 테스트하는 영상 및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처음 할로겐 램프 장착과 프로토타입 1 위장막을 씌웠을 때 그냥 딱 세 글자 좆됐다 라는 말이 떠올랐고, 기존 오너분들도 이거 망했다, 뇌이징이 될 수 없는 구조다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양산 전 테스트카 모습을 보고 이거 은근히 괜찮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사진을 보시면 두 줄 램프가 확실하죠. 상단은 주간 주행등 DRL 역할을, 하단은 헤드램프 역할을 하는 게 확실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간 주행등이 그냥 다이렉트 일자로 연결되는 식이냐, 아니면 하단 헤드램프처럼 나눠서 다른 변화를 줄 것이냐,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주간 주행등을 나눠?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좀 뒤에 최신 예상도를 두고 얘기를 할 거고요. 하단 헤드램프는 개인적으로 프로젝션 헤드램프 사이에 BMW 현재 모델에 적용한 헤드램프를 나눈 과거 엔젤링의 변화 주간 주행등이 또 존재할 줄 알았지만 현재 사진에서 적용되지 않은 게 보이죠. 프로젝션 헤드램프 옆에 당연히 지능형 헤드램프 및 레이저 라이트까지 적용될 것이 보이고요. 그릴은 BMW 특유의 셔터 그릴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비운전 및 엔진 냉각이 크게 필요치 않을 때 그릴이 닫히는 기능이죠. 두 줄 램프에서 방향지시 등의 위치가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현대차, 아니 제네시스 같은 경우 두 줄 램프 가운데 균형감을 이루면서 깜빡이가 들어온 모습이 보이죠. 방향지시 등과 헤드램프 부분, 솔직히 아까 언급했지만 시트로행 C5와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갈 듯 하고 저 가려진 부분에 색다른 디테일을 제공을 할 듯 합니다. 아무래도 무빙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갈 듯 하고요. 예상도를 보시면 저 가려진 부분에 예상도와 같은, 마치 만화 속 주인공 눈동자가 눈썹에 붙어있는 식의 디테일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밋밋한 형상의 일자로 뻗은 주간 주행등보다 이런 특색 있는 모습의 BMW만의 방식일 듯 하네요. 가운데 그릴은 최근 BMW 행보를 보면은 콧구멍, 아니 그릴이 더 커질 것 같았는데 아니요, 기존 그릴 크기 그대로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운데 센서 양 옆으로 가려진 부분, 아무래도 초소형 라이다 센서가 장착된 건지 혹은 기존 위장막을 재사용하는데 하단 그릴 캐릭터 라인에 달라진 부분을 보여주기 싫어서 붙인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소형 라이다 센서는 7시리즈 풀체인지 스파이샷도 그렇고 그릴 상단 꺾여지듯 넘어가는 부분에 장착된 모습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측면 라인을 따라 리어로 가면은 뭔가 변한 듯한데 아닌 듯하고 숨은 그림 찾기에도 될 만큼 사사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상단에 있는 일체형 스포일러는 그대로이고요. 테일램프 안에 LED 형상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죠. 다만 차이는 리플렉터와 머플러 부분에서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리플렉터는 현행 모델은 하단 범퍼에 위치한 반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번호판과 하단 범퍼 사이까지 올라온 모습이죠. 하단 범퍼의 변화가 보이면서 트윈티 듀얼 머플러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눈에 띄고요. 자세히 보면 각 머플러마다 트윈팁 중 하나만 배기구가 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다 적용된 점이 보이죠. 게다가 페이스리프트에서 선보인 블랙 크롬 휠이 차체의 블랙 앤 화이트와 매우 잘 어울리는데 이 휠이 실제 양산 모델에 적용되는 거라면은 플래그십 SUV에도 스포티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미는 형상이 되는 거죠. 이 행보는 벤츠와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신형 벤츠 S 그리고 E, 미니 S라 불리는 C클래스까지 외형을 보면 기존 모델보다 더 보수적 디자인 및 단순화한
라인을 선보이며 절제된 선율을 보이는데 마치 정장 안에 넥타이와 베스트까지 갖추고 커프스 버튼까지 장착한 정통 라인을 보였다면은 BMW는 커진 콧구멍, 아니 그릴을 중심으로 더 공격적인 외형과 드러난 야성미를 부각시켰다 할까요? 마치 좋은 재질의 맞춤복 정장을 입었지만 노타이에 윗단추를 푸는 와이셔츠, 커프스 버튼보다 러프하게 손목 부분을 푼 그런 모습인 것처럼요. 마치 과거 90년대, 2000년대 초반 BMW와 벤츠의 각 성격에 맞는 위치로 돌아간 모습을 보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오히려 BMW가 보수적 환경을 고집하고 벤츠가 혁신을 강조한 것이 달라졌지만요. 이를 기준으로 두 가지 예상도가 추가가 되는데 우선 두 예상도에서 차이점은 그릴 크기와 하단 헤드램프의 사이드와 에어브레이드와의 연결 라인의 유무, 그리고 하단 그릴 포인트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죠. 제 생각은 전면부 그릴 포함 상단부는 오른쪽 예상도가 범퍼 라인 포함 하단부는 왼쪽 예상도가 맞을 듯 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언급한 전면부 흰색 테이프 부분의 라인이 오히려 왼쪽 예상도와 더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뭐가 어찌되었던 간에 두 줄로 간다입니다. 콧구멍이 커질 때부터 균형감을 유지하려면 두 줄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듯 하죠.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아직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전입니다. 실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페이스리프트인데 무슨 얼어 죽을 실내 변화야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점차 전동화 모델을 출시해야 하고 각 모델마다 풀체인지 시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피곤해진 것 외에 반도체 사태까지 겹쳤지만 전기차만큼 내연기관의 혁신성 및 전기차와 공유할 부품을 공유하기 위해 해당 부품들의 대량 주문에서 오는 원가 절감까지 이루어야 하는 부분이 있죠. 특히 현재 X7에서 보이는 벤츠에 밀려서 억지로 적용한 듯한 그 콕핏 디자인 방식에 기존의 올드함의 연장선이란 생각이 많았고 심지어 이런 부분 때문에 벤츠의 빠른 짱깨와 빠른 내부 혁신화를 통해 아시아 및 신흥 부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는 만큼 BMW 역시 이런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동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아날로그 계기판보다 디스플레이로 주문하여 단가를 더 낮추고 오히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명색이 플래그십 SUV라 가능성은 더 커 보이고요. 전면부 스파이샷에서 확대해보면 계기판 라인 이런 걸로 유추할 수 있나 싶지만 코난과 김전일 역시 사사로운 곳에서 힌트를 얻게 하니까요. 여튼 기존 계기판 대시보드 라인은 핸들 상단부 끝과 높이가 거의 같아요. 핸들 높이는 개인차가 있으니 그렇지만 기존 대시보드 라인보다 더 아래에 있고 가림막의 형상이 중간중간마다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간 부분, X6 스파이샷을 보면은 내부 12.3인치와 14인치 크기의 듀얼 디스플레이가 각각 적용된 것, 이게 전기차 전용 SUV인 iX 모델과 같은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이 X7 페이스리프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어 노브와 나머지 부분은 같은 방식을 제공할 듯 하고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디스플레이 화면과 내비게이션 화면만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델의 소프트웨어인 iDrive가 7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환경에 따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iDrive 8 버전이 장착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iX를 통해 먼저 시장에 화려한 데뷔를 했고요. 이후 i4의 적용, 그 뒤에 나올 2020년도 모델들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3단계까지 포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4단계에 근접한 부분까지 허용할 수 있는 버전이기에 사사롭지만 많은 변화가 있는 판올림인 거죠. iDrive 8 버전은 개선된 음성인식과 UI 및 사용자 경험 환경인 UX 환경, 빠른 무선 송수신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학습 시스템을 채용하여 전 버전인 iDrive 7보다 더 정교하고 디테일하며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차의 상태 및 운전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환경 등 여러가지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을 하고요. 8 버전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 및 메모리에 있는 드라이버 프로필마다 각기 다른 운전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학습 후 필요에 맞게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한, 마이 모드를 통해 통합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해주죠. 특히 전기차인 iX 모델과 i4 모델, 나아가서는 풀체인지 되는 7시리즈 및 X6 등 다양한 BMW 차량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 각 악조건 및 거진 환경, 주행 등의 이에 따라 차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으로 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하는 능동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부분이 매우 큰 변화죠. 게다가 자율주행 기능 시 사용될 내비게이션을 통한 경로 안내에 있어도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제안한다는데 제발 이상한 코리아 패치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코리아 패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여튼 드라이브 모드 역시 조그 다이얼과 터치식 버튼까지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죠. 특히 iX에 제공되는 14.9인치를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듀얼 12.3인치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200ppi의 초고해상도를 지원하기에 선명하고 풍부한 그래픽을 제공해 되고요.
스마트폰도 아니고 무슨 그런 해상도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풀 디지털 클러스터에 투싼에 적용한 것과 제네시스에 적용한 것을 보면은 속도계나 RPM 게이지 올라가는 부분 및 시각적 편안함이 다르고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코란도에 있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보면은 프레임이 끊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스트레스로 적용되기에 시각적 편안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기판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눈에 띄게 개선된 고해상도의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공, 기존보다 눈에 띄게 개선된 그래픽 효과 및 직관성을 통해 날씨 및 외부 밝기의 변화에 따른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훨씬 덜 받게 했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에 X7 페이스리프트가 비록 앞트임을 하고 두 줄 램프로 나오게 되지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 두 줄 램프 디자인 요소는 전체 라인업까지 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우려가 들 수 있죠. 현재는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7 시리즈는 기존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두 줄 램프로 가는 게 확정적이고 X8 역시 두 줄 램프가 확정적이죠. 다만 5 시리즈 같은 경우 4 시리즈 뉴트리아 같은 그릴에 두 줄 램프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가 많이 돌아다녔죠. 이 예상도 정말 생각만 해도 이건 끔찍한데요. 가로형 키드니 그릴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예상도처럼 큰 변화보다 디테일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두 줄 램프의 변화는 플래그십급 세단과 SUV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로형 키드니 그릴 역시 쿠페 세단 라인인 짝수 라인에 적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벤츠가 이래저래 자잘한 문제 및 클러스터 깜빡임 현상까지 대두되는 가운데 BMW가 다시 국내에서 판매량을 회복했죠. 근데 신형 5 시리즈 처음 나왔을 때 옵션질은 좀 그랬단 점, 코리아 패치만 붙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올 라인업들은 더 국내 소비자들을 위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분당국가 거북이 등짝지만한 땅덩어리에서 독 3, 4의 고급차들을 이만큼 소비하는데 일본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서비스와 품질 및 대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너무 덥고 습한 날씨, 코로나 극성에 이은 4단계 조치까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려운 시기 극복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 짧은 광고 시청까지 감히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